안녕하세요. 프랭프씨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미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이 중국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중국은 지금 군사 도발과 경제 협박 등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소련이 체르노빌 원전 사고 이후 연방 해체 등의 붕괴가 일어났듯이 중국이 결국 패배자가 될지, 아니면 도리어 세계 경제 주도 및 군사 대국으로 막 나가는 중국이 패권을 쥐게 될 것인지 숨가쁘게 돌아가는 외교 및 군사 전쟁을 정리해봤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C19 이후에 세계 질서 재편을 둘러싼 전면전의 드라마를 만나보실 것입니다. 앞으로 전개될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 전쟁은 핵무기들의 전투가 아니라 외교전, 경제전, 정보전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중에서 첫 보전은 상대를 악마화하는 것인데, 지금 미국은 중국을 최악의 국가로 지정하고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사실이든지 음모이든지 간에 미국과 중국은 서로 세계 질서를 횡포와 무력으로 줄 세우게 하는 제국주의로 밀어붙이고 한 국가의 경제를 살리게 하느냐 죽게 하느냐로 이미지를 뒤집어 씌우는 거죠. 미국이 C19를 중국의 것이라고 말하고 인공적으로 실험실에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밀어붙이는 것도 마찬가지이며, 중국이 뜬금없이 C19가 미군에서 나온 것이라고 억지 부리는 것도 같은 경우입니다. 그러다 보니 밑도 끝도 없이 음모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중국이나 미국이 생물 무기로 만든 것이다. 5G 전자파 때문에 확산되고 있다. 세계 인구를 줄이려고 빌 게이츠가 의도한 것이다. 등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음모론도 있지만 현재는 중국의 실험실에서 실수로 유출되었다 라는 가설이 가장 유력한 설명입니다. 미국은 CIA 조직을 총동원해서 이러한 증거를 찾으려고 하지만, 이미 중국은 몇 년 전부터 간첩 및 비밀 조직을 상당히 체포하고 처형한 상태입니다. 중국 내 CIA 협력자가 동료의 배신으로 체포되거나 CIA의 통신망이 해킹되어서 신원이 밝혀져 처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트럼프의 엄명을 따라서 CIA의 모든 조직이 총동원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 CIA뿐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사드 등 전 세계의 정보기관들이 필사적으로 중국의 정보를 캐내기에 바쁜 상황입니다. 중국의 손해배상을 하자는 국제 여론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미주리주 법무장관이 수십억 달러의 손해배상 소송을 발표했고, 텍사스 20조 달러 약 24,480조 원, 플로리다 6조 달러 약 7,344조 원, 캘리포니아 8조 달러 약 9,792조 원 등의 손해배상 소송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 영국은 6.5조 달러, 이탈리아는 1,000억 유로, 이집트는 10조 달러 등 대만 자유15 집계에 의하면 세계에서 1,532조 대만 달러, 약 62,705조 원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4월 말 시점에서의 손해배상액이며 C19가 완전히 종식된 후에는 어느 정도인지 예측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중국에게 명확하게 책임을 따지겠다는 국가들이 늘어나면서 외교 전쟁 등이 치열하게 진행될 것이라는 것은 불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각 국가는 이러한 손해배상 소송을 각국의 국내 재판에서 승소하도록 진행할 것이고, 최종 승소 판결 시에는 국내에 있는 중국 정부 소유의 부동산 등에 강제 집행을 하면서 현금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손해배상 소송이 결코 흐지부지 넘어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영국 정부에서는 C19가 안정화되면 중국에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 결코 그냥 넘어가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수차 공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의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미국인의 66%가 중국에 호의적이지 않다 라고 했습니다. 무역 전쟁 이후 나빠지기 시작한 중국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는 C19로 최악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 대형 여론조사 기관 해리스폴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C19에 중국 정부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라고 물었더니 있다가 77%, 없다가 23%의 결과로 나왔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여론조사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트럼프에게는 분명한 호재라는 거죠. 중국과의 각을 더 세우면 미국 내부에서의 국민 일치 단결을 호소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트럼프는 갑자기 중국이 자신의 재선을 막기 위해 비밀 공작에 나섰다 라고 비난했습니다. 미국인의 66%가 중국에 대해 비우호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고, 이번 사태에 중국의 책임이 분명히 있다고 지지하는 상황이니 자신이 중국과의 전쟁에서 앞장서 있는 장군이라는 이미지를 내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런 이미지는 대통령 선거에 유리한 국면을 조성할 거고요.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3일 일요일 ABC 방송에서 C19는 중국의 실험실에서 발생한 것이라는 상당한 양의 증거가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중국 공산당 인민일보가 운영하는 글로벌 타임즈는 미국은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가 미국 정보국의 자료를 바탕으로 중국을 공격하고 있지만 정확한 정보를 공개하지 못하는 이유는 중국 내 정보원 보호 때문이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중국 내의 스파이가 지금 한참 활동하고 있는데 정확한 루트와 증거물을 내미는 순간에 그들의 정체는 탄로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죠. 이 스파이와 조직에 대해 중국 정부도 역시 추적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정 시점이 되면 스파이의 안전 및 도주와 동시에 증거물들을 들이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워싱턴 발 소식으로 미국 정부가 중국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대중 관세 조치를 검토하고 있으며 세계 산업 공급망에서 중국을 아예 배제하는 조치를 가속화할 것으로 밝혀졌다라고 전해졌습니다. 미국 국무부의 클러치 차관은 그동안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어 왔지만 어느 분야가 중요하고 심각한 공급망인지 전체를 파악하고 있다 라면서 조만간 중국에 대해 모종의 조치를 취할 것으로 암시했습니다. 생산지를 중국에서 다른 지역으로 옮기도록 기업에 요청할 것이며 미국 국내로 돌아올 경우에 정부 보조를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미국 당국자의 한 사람은 정부 전체에서 대처가 진행되고 있다 라고 해서 각 부처에서 검증 작업이 진행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미국의 이러한 정책 추진은 당연히 애플이 가장 큰 어려움에 처할 것으로 보입니다. 생산 기지의 이동뿐 아니라 판매에도 막대한 악영향이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호주는 집권당의 유력 의원이 호주의 피해는 중국 정부의 은폐의 원인이 있으니 피해 배상을 요구해야 한다. 중국 정부가 응하지 않으면 중국 국영 기업이 보유한 호주 내 자산을 몰수해야 한다 라고 했습니다. 영국은 총리와 가까운 대형 연구기관인 헨리 잭슨 협회가 중국에 보상금을 청구해야 하고 중국 정부가 보유한 영국 정부 채권과 채무에서 보상 처리할 수가 있다 라고 제안했습니다. 프랑스도 파리 주재 중국 대사를 소환하고 중국 대사관이 작성한 유럽의 C19 대책에 대한 비판 글에 대해 강력 항의를 하고 책임을 추궁했습니다.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은 우리가 모르는 일이 중국에서 일어난 것은 분명하다 라고 중국 정부를 비판했고 메르켈 독일 총리도 중국이 투명했다면 세계에 더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었다 라고 은폐 의혹을 시사했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가 중국의 해명과 사과와 배상을 요구하고 있을 때 중국은 도리어 군사적 도발을 거듭하면서 도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국 정부는 세계가 C19로 어려움에 빠져 있는 와중에 남중국해에 대한 영토 도발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입니다. 정말 중국 마음대로 할 테니 덤벼볼 테면 덤벼봐라 라는 막무가내입니다. 남중국해는 중국은 난하이, 베트남은 비엔동, 필리핀은 서필리핀해, 일본은 남진하해로 각각 부르는 영토 분쟁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중국 정부는 지난 4월 18일 하이난성 산사시 산하에 새로운 행정구역으로 시사구와 난사구를 각각 설치한다고 밝힌 것입니다. 아예 영토 분쟁 지역을 자신의 행정구역으로 공식화한 거죠. 또 미국과 프랑스의 원자력 항공모함이 C19에 걸려서 큰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중국은 항공모함 랴오닝 등 6척이 남중국해 해역에서 훈련을 실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중국은 인민해방군이 C19 통제에 성공해서 작전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라고 노골적으로 자랑질을 했습니다. 중국은 분쟁 지역인 남중국해에서 군사훈련을 강화하면서 미국과 일본 그리고 대만까지 초긴장하도록 하는 도발을 신나게 해대고 있습니다. C19 사태로 어수선할 때 군사 대국으로 위용을 보이겠다고 하는 것이니 더 얄밉게 보이는 거죠. 특히 트럼프도 국내 문제로 외부의 긴장 관계를 확대할 정치적인 의도가 있을 수도 있는 상황에 중국에서 자꾸 불을 지피는 것은 국제 정세를 너무 불안하게 끌고 가고 있다고 보기도 합니다. 이렇게 중국의 책임이 실험실에서 유출되었느냐 라는 책임론에 문제가 되고 있을 때 전혀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AP통신에 의하면 중국은 초기에 전 세계로부터 마스크 등 의료 장비의 수월한 확보를 위해 사태 심각성을 정확하게 알리지 않았다 라는 미국 정보기관의 보고서를 보도했습니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1월 초에 중국 정부는 사태의 심각성을 알고 수출을 신속하게 제한 조치하면서 줄이고 수입을 대폭 늘리는 조치를 취하는 방법으로 사실을 은폐했다는 것을 수출입 동향 보고서를 통해 99% 확신으로 확인할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결국 중국의 책임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C19가 중국 실험실에서 나온 것인가, 초기에 정확한 사실을 은폐했는가 입니다. 사실 이 비밀보고서는 정확한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충분히 의심할 만한 증거자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초기 대응에서 중국이 정확한 사실을 공개하지 않아서 전 세계에 전파되도록 했고
도리어 마스크 등 의료 장비들을 쓸어 담는 꼼수를 부렸다면 더 큰 비난을 받을 것입니다. 사실 중국의 책임론은 더 많을 것입니다. 앞으로 미국과 중국과의 전면전에서 얼마든지 많은 정보들이 쏟아질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중국의 치부가 드러나면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며 전 세계인의 비난과 퇴출이 따를 것입니다.